이것은 한 남자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야기이자 그 가족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시험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아들은 돈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그 가족은 돈 앞에서 아들의 희생마저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조차도 이미 장남의 마지막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무너진 집안의 가장이자 장남이었던 영호는 몇 년간의 고된 해외 노동 끝에 겨우 빚을 다 갚고 돌아왔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혹독한 건설 현장에서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을 위해 자신은 가장 싼 숙소에서 지냈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중병에 깊이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병은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병상에 누워 유일한 가족인 홀어머니와 여동생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하루하루 힘겨워했습니다. 영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을 남기기 위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그 수혜자를 어머니와 수진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영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수진아, 엄마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 통장은 절대 손대지 마.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써야 해.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해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걱정 마. 엄마 잘 모실게. 꼭 약속할게. 영호가 세상을 떠나자 남겨진 수진은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만에 수진은 어머니가 잠든 밤 몰래 영호가 남긴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액 약 5억 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억 원. 이 돈이라면 자신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수진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병들어서 오래 못 살아. 요양원 비용만 내면 되잖아. 이 돈은 나에게 먼저 필요해. 내가 이 돈으로 성공해서 엄마한테 나중에 더 좋은 걸 해드리면 돼. 그게 오빠도 원했던 거야. 수진은 영호가 남긴 마지막 부탁, 이 통장에 절대 손대지 마라는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 어머니를 조용한 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남긴 돈으로는 병원비하고 장례 비용 갚고 나니까 거의 남은 게 없어요. 우리 형편으로는 엄마를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계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은 어머니를 낯선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5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영호가 남긴 모든 가족의 흔적, 사진, 편지, 기념품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장남의 헌신적인 희생은 여동생의 탐욕적인 배신으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수진은 영호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명품 가방과 옷, 해외여행.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수진은 자신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악몽처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고급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수지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요양원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시고 면회도 거절하고 계십니다. 따님께서 오셔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상한 예감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누렇게 바랜 봉투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영어의 필체로 수진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내가 남긴 돈으로 너만의 삶을 살고 있겠지. 괜찮아.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하지만 수진아, 내가 사용한 그 5억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돈은 너를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내가 정말로 가족을 버릴 수 있는지, 내 안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했지. 수진아, 너는 실패했다. 이제 어머니의 진짜 통장을 확인해봐. 엄마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순간을 맞이할 줄 알고 있었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 5억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함께 동봉된 낡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통장은 영호가 해외에 나가기 전 어머니가 생활비로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수지는 기억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항상 몇십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을 왜?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300억 원.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300억?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엄마가 어머니가 날 속인 거야. 오빠도. 다들 나를 속였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거액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을 거칠게 밀치고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수지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약해야 할 어머니는 요양원 VIP실의 넓은 거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옆에는 고급 도자기 찻잔들이 놓여 있었고 방 안은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노인이 머무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수진아. 내가 올 줄 알았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 수진은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300억? 300억 원이 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오빠가 해외에서 죽어라 일할 때도 내가 취업 못해서 고생할 때도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300억이 맞다. 내 말대로 이 돈은 오래전부터 있었지. 하지만 이 돈은 내 오빠가 남긴 것이 아니야. 내가 30년 전에 이미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단다. 수지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나셨지.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비상금을 마련해 두셨어. 아무도 모르는 계좌에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나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지. 그리고 당부하셨어. 이 돈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쓰지 말라고. 자식들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어. 수지는 벽에 기대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럼 오빠는? 오빠가 해외에서 죽도록 일할 때도 엄마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작은 떨림이 실렸습니다. 영호도 알고 있었어. 내 오빠는 3년 전 해외에 나가기 직전에 우연히 이 통장을 발견했지. 그리고 나한테 물었어. 나는 모든 걸 고백했지. 영호는 화를 내지 않았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단다. 엄마, 이 돈은 수진이가 진짜 사람이 될 때까지 숨겨두세요. 제가 수진이를 시험해 볼게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험? 나를 시험했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호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오빠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했지.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 5억 원, 그 돈은 너를 위한 시험 자금이었단다. 만약 내가 그 5억 원을 받고도 어머니인 나를 정성껏 모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면 영호와 나는 이 300억 원을 내게 물려줄 계획이었어. 5억 원은 내 성공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었지. 하지만 너는 어떻게 했니?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5억 원을 가지고 나를 요양원에 버렸어.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오빠의 희생을 짓밟았지. 그리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전화 한 통 없었어. 수진아, 너는 돈을 선택했고 가족을 버렸어. 내 안의 탐욕을 시험한 것이 나의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이 모든 건 너희 오빠가 만든 최후의 유언에 따른 것이란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호가 죽기 전에 공증해둔 최종 유언장이야.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지. 여기에는 내가 나를 방치하거나 버릴 경우를 대비한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연락을 끊는 순간 이 유언장이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영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방치하거나 유기할 경우 모든 상속권은 자동으로 포기되며 해당 재산은 어머니의 단독 관리 하에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이건 내 권리예요. 300억은 아버지의 유산이잖아요. 나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수진아,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법적으로도 내 명의로 되어 있지. 그리고 내 오빠는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했어. 내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소용없어.
모든 증거가 있어. 요양원의 CCTV, 통화 기록, 내가 나를 유기한 모든 증거들 말이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돈이라고요. 어머니는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했어, 수진아. 돈을 선택했고 가족을 버렸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이것이 내 오빠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란다.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을 나와 곧바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0억 원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뢰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고 영호 씨가 남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어머님을 유기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도 수지는 소송을 강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딸이며 가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오빠의 희생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절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냉정했습니다. 요양원 CCTV에는 수진이 어머니를 맡기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1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수진이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은 것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SNS에는 5억 원으로 호화롭게 지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반면 같은 시기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호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찾아뵙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 모든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진이 스스로 가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수진 씨는 고인이 된 오빠의 희생과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영호 씨가 남긴 유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수진 씨의 상속권 주장은 기각합니다. 모든 재산은 어머니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5억 원을 이미 탕진했고 300억 원마저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처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수진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내가 너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단다. 수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300억은 사실 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었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영호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야. 법정에 제출한 것 말고 너에게만 보여주려고 남긴 마지막 편지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300억 원은 제가 해외에서 번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닙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중동의 지하 경제, 밀수, 위험한 거래들. 저는 그 죄책감에 매일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갚은 빚도 남긴 이 거액도 모두 그 더러운 돈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돈이 언젠가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수도 범죄 조직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험한 돈으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힐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수진이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가족을 버리고 돈만을 쫓는다면 그 배신 행위 자체가 이 돈을 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수진이의 탐욕은 우리 가족을 위험한 돈으로부터 해방시킬 열쇠였습니다. 어머니, 이 300억 원을 국가에 환원해 주세요.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 빈곤 아동지원센터, 공익을 위해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의 이름은 깨끗해집니다. 저는 더러운 돈 대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상속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잃은 건 가족이야.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 언젠가 내가 그걸 깨닫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았던 300억 원은 처음부터 독이 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그 독약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여동생의 탐욕까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300억 원은 전액 사회에 환원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지원재단, 빈곤 아동교육센터, 무연고 노인요양시설, 영호의 이름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끗해진 양심으로 평생의 소원이었던 작은 보육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영호의 집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제야 오빠가 자신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수지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빠의 사진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영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거액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의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명예였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영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